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은 기쁨과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서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어야 할 대상이지만 상대방에 관해 지나친 집착과 간섭 그리고 무관심으로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가족은 가치와 목표가 같은 곳을 바라볼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마다 저마다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 성장해 나가도록 서로 지지할 수 있다면 집착과 간섭 그리고 무관심으로 인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신성한 일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삶의 귀중한 의미 있는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은 상대방에 대한 외모, 능력, 배경 등의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시하고 조건을 통해 결혼하는 사례가 많기에 정신적인 삶의 가치를 논한다는 것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전제로 한 결혼은 애초에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뢰는 정직함이 깔렸어야 하는데 조건을 따지는 상황에서 누가 배우자가 될 대상에게 당신의 외모가 출중해서 능력이 대단해서 배경이 좋아서라 결혼한다고 진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신뢰가 없는 결혼 생활은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꽃들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질리게 마련이고 시간이 흐르면 볼품없이 시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관심사인 돈과 자신이 갖춘 능력에 온갖 에너지를 쏟아붓는 경우가 많아서 배우자에게 에너지를 쏟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결국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공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행복이 싹트기 위해서는 가족이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올바른 가족은 행복하기 위해 어떤 가치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인지를 고민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기 위한 교감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한 진정한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가치 있는 삶이란 조건 없이 나와 배우자를 위해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입니다. 가족이 불행하다면 부와 명예는 다 부질없게 느껴지는 가치입니다. 결국 가족의 불행은 진실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쳤을 때 발생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강요하는 이기적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어긋난 사랑 표현이 왜 서로에게 힘이 드는지를 알려주는 예화입니다. 먼 옛날 소와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져서 결혼해 살게 되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나누어 먹기로 하였습니다. 소가 자신이 좋아하는 맛있는 풀을 날마다 호랑이에게 대접했습니다. 호랑이는 싫었지만 소를 위해 참고 먹었습니다. 호랑이도 자신이 좋아하는 맛있는 살코기가 좋아서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고 먹었습니다. 하지만 싫어하는 음식을 먹는 것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던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만 남기고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위 이야기에서 물론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최선이란 자기 처지에서의 최선이지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배려한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노력했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가 퇴색되게 됩니다. 통나무 위에 두 사람이 올바르게 균형을 잡으려고 해도 손을 잡은 상대방이 기울어져 있으면 결국 둘 다 넘어지고 맙니다. 인생은 균형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행복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존중을 받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커질수록 웅크렸던 자세를 바른 자세로 균형을 잡기가 더 쉬워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웅크린 자세와 마찬가지로 턱과 배를 내미는 오만한 자세도 균형감이 깨지기 쉬운 자세입니다. 인생은 옳고 그른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오만한 자신감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맞추어 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자신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서로 다른 오해로 깨져 있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장점이 다른 누군가에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단점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호가 다른 것일 뿐 문제가 있다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가정에서 자라난 형제 자매도 제각기 기호가 다른데 하물며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남녀가 만나서 같은 성격, 기호 및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만날 확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실천하겠다는 마음의 서약이 필요합니다. 청각과 시각장애를 갖고서도 많은 이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헬렌 켈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습니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사람들이 타인과 주변 환경에 대하여 장점보다는 단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습성으로 인하여 불행을 끌어들인다고 생각하여 삶에서 이미 드러난 아름다운 소소한 행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힌 문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그녀는 어린 시절 시각 및 청각 장애라는 닫힌 문만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던 시절에 벗어나 장애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열려있는 희망의 문들에 시선을 주지 않고 닫힌 문만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닫힌 문만을 찾아서 바라보게 되면 소통의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열려있는 문들은 저마다의 행복의 가치를 가지고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잊고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연결된 열린 문을 찾아서 진심으로 소통하고 소소한 행복을 쌓아가다 보면 닫힌 문이 열릴 날도 머지 않을 것입니다.